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해지는 관심이라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지은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리뷰함과 동시에 제가 작년에 읽었던 미움받을 용기랑 그 다음에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도 같이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세 권 중에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을 가장 먼저 읽었어요. 근데 회사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미움받을 용기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미 미움받을 용기는 그때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대신 읽을 책이 무엇이 있나 찾다가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이라는 책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서 봤었는데 두 책 다 되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행복해지는 관심이라는 책은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알프레드 아들러 즈음이라고 써있길래 되게 읽기 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저 두 책, 미움받을 용기나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보다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개인 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잘 정리한 책에 가까워요.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에 가까워요. 챕터가 1챕터부터 해서 이렇게 11챕터까지 쭉 있는데요. 각 챕터별로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좀 더 심리학 전체를 정리하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더 가깝다고 느껴지고, 그 두 가지 책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서 비슷한 포지셔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약간 공부하는 책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의 장점은 일단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는 밤이나 미움받을 용기는 저자가 지금 알프레드 아들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시미 이치로가 생각했을 때 아들러 심리학 중에서 이게 장점이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심리학적인 부분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부분을 확대해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 비해 이제 개인 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책에서는 다른 책보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점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미 저는 그 두 권의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열등감이나 우월 추구,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과 결혼, 그 다음에 성욕, 성 문제, 그 다음에 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서 훨씬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이랑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두 책은 정말로 비슷했거든요.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이 좀 더 간략하고 명료하게 잘 쓰여져 있고, 미움받을 용기는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형식 같은 걸 차용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랑 완전 비슷한 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이제 불만이 있고 아들러 심리학에 이제 반대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은 젊은 청년이 아들러 심리학을 잘 알고 있는 철학자에게 이제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의 묘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그 청년이 갖고 있던 편견이나 그런 열등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젊은이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 불만도 많고 남 신뢰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자의 답변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대화가 조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고, 이런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런 때에는 내 마음이 편하려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쉽고 빨리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 청년의 캐릭터가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일관적, 굉장히 플랫하고, 그 다음에 막 맨날 화가 나 있어요. 처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맨날 화가 나서 철학자의 집으로 막 찾아오고 막 철학자한테 대화를 할 때 막 화가 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나, 이렇게 뭔가 소설처럼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게 쫙 서술이 되고 이제 그 청년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청년이라는 설정은 그렇고 철학자라는 설정은 이런데 이제 그 둘의 대화가 이어가다 보니까 좀 더 자기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를 만든 자기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집중을 깨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먼저 읽었더라면 그런 거에 뭐 집중이 깨지지 않고 더 잘 읽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러의 심리학이 먼저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지 미움받을 용기가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긴 한데 좀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랄까? 좀 두 권이 약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두 권째를 읽을 때는 이 내용이구나 저 내용이구나 하면서 복습이 되는 효과는 있지만 훨씬 심심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책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두께도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이 훨씬 더 얇고 간략하게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그때 아들러의 심리학을 여담이긴 한데 3번째인가 2번째인가로 빌렸었는데, 제가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 그 책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 회사 그 시작 전에 읽다가 책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근데 책장이 갱지여가지고 막 한 3초 만에 커피가 싹 스며든 거예요, 책에. 그래서 제가 다시 새 책을 사다 놓고 왔거든요, 회사에.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그 책은 제가 갖고 있고 아직도.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는 반납을 했는데 둘 다 좋은 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들러 심리학을 접했을 때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 분이 심리학자 이제 프로이트랑 그다음에 융이라는 사람과 함께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어떻게 이름까지 생소하지? 이러면서 정말 무지와 무식을 깨닫고 아들러의 심리학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감동을 했었어요. 이제 3권 정도 읽고 나니까 감동은 덜해지긴 했지만, 이 행복해지는 관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전체적으로나마 좀 간략하게, 그리고, 그 미움받을 용기나 그 다음에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을 읽었을 때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행복해지는 관심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리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책을 이렇게 표시해둔 것도 다시 읽어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서평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서평이란, 여기는 보면은 김춘경의 아들러 읽기라고 해서 생애와 사상 이렇게 해서 몇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신 분이 아들러를 전공하신 분이래요. 아들러가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이 이제 아들러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것도 그 서문에 자세하게 써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이제 아들러의 사상, 그리고 개인 심리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같은 것도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서문의 마지막 즈음에는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쫙 읽고 나서 다시 보면은 정리가 되는 그런 서문인 것 같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목적론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적론 사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프로이트랑 되게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론을 좀 믿고 싶달까? 좀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된달까? 그렇거든요. 왜냐면 요새 우리가 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정해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요새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늘이 이렇게 됐다.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간을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올 수 없듯이. 그런데 이제 원인론은 그런 과거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것 같이 그 흑수저 금수저 얘기 같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목적론은 트라우마마저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기억을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 그리고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흑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여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목적론 때문에 제가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좀 지친 마음에 위로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이나 그다음에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딱딱 잘려서 나와 있어요. 뭐 결혼, 뭐 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읽어보면 꽤 도움이 되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또 막상 또 읽어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아들러 심리학은 제 생각에 아이를 갖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들은 꼭 한 번씩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미움받을 용기나 아들러의 심리학 읽는 밤 그리고 행복해지는 관심 세 책 다 좋은 책이고 아직 아들러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아마 버텨내는 용기도 아들러 기시미 이치로 그 저자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아들러 심리학에 관련한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러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행복해지는 관심 이 책 아니더라도 뭐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시더라도 어떤 거라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해지는 관심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을 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는데 알람은 푸시 알람만 꺼두시면 괜찮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책이랑 후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